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연방 대법원에 의해 좌절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대안으로 새로운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 최종 확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수돗물의 절반에 가까운 45%가 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과부라 화합물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종됐던 아들이 8년 만에 엄마 품으로 돌아와 화제가 됐는데 경찰에 의해 조작극 임이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을 사칭해 추가 세금 환급을 미끼로 개인 신상 정보를 탈취하는 신종 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LA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내 주요 도시에서 내 집을 마련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렌트비까지 올라 상대적으로 거주 비용이 저렴한 타주로 이주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시리아 상공에서 미 공군의 무인기, 드론에 대한 위협 비행을 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국방부는 무책임하고 위험했다며 러시아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6일 오전 시리아 상공을 비행하던 러시아 수호이 35 전투기 중 한 대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더니 미군 무인 드론 MQ-9 앞으로 근접해 다가갑니다. 다른 러시아 전투기도 곧 속도와 공기압을 높이며 미군 드론을 공격 비행합니다. 러시아 전투기들은 이어 미군 드론의 비행 경로에 낙하산 조명탄을 여러 발 발사했고 미군 드론은 흔들리며 경로를 이탈합니다. 미 국방부는 미군 드론 석 대가 시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관련 임무를 수행하던 중 러시아 전투기 석 대의 위협을 받았다며 자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Clearly meant to harass and clearly unprofessional and unsafe behavior on the part of the Russians. You've heard us say before that our focus in Syria is purely on the defeat ISIS mission, and so that will continue to be our focus. 앞서 지난 3월에는 우크라이나 앞바다인 흑해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 수호이 27기 2대와 미군 무인 드론이 충돌해 미군 드론이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미 공군은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이딴 위협 비행은 미군과 러시아군 양측 모두에게 위험한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어제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미국 유조선 2척을 납포하려 했던 것과 관련해 미 국방부가 해당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란 해군 함정이 미 국적 상업용 유조선에 접근해 유류 저장 탱크에 총격을 가해 인근에 미 해군 구축함이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Since 2021, Iran has harassed, attacked, or seized nearly 20 internationally flagged merchant vessels, presenting a clear threat to regional maritime security and the global economy.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동 해역에서는 러시아와 밀착해온 이란과의 대치까지 벌어지며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연방 대법원에 의해 좌절된 가운데 정부는 대안으로 마련한 새로운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의 최종 확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교육부는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 금지 명령에 대한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 세이브를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세이브 프로그램은 연방 학자금 대출 월 상환액 부담을 현재보다 크게 낮추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 내용은 학자금 대출 월 상환금 지불을 면제하는 대상을 현재 연방 빈곤선 150%에서 225% 미만인 연소득 32,805달러로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액 징수 한도를 현재 채무자 재량 소득의 10%에서 5%까지로 인하합니다. 또 학자금 대출 원금이 12,000달러 이하인 채무자는 10년간 부채를 갚으면 남은 채무가 탕감이 되고 대출 원금이 12,000달러 이상이면 1,000달러 추가될 때마다 탕감을 위한 상환 기간이 1년 추가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세이브 프로그램은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지만 월 상한금 지불 면제 대상 확대 등 일부 내용은 올 여름부터 적용이 시작됩니다. 교육부는 세이브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4년제 학부 졸업자의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에 있어 연간 약 2,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으며 커뮤니티 칼리지 대출자의 약 85%는 10년 내 부채가 완전 탕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이브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학부 및 대학원생 대상 학자금 대출자가 대상이며 기존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 가입자는 별도 조치 없이 새로운 세이브 프로그램으로 전환됩니다.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학자금 대출자는 연방교육부 웹사이트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대응 조치로 오는 9월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이후 1년 동안 온 램프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납부가 시작되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채무자가 제때 상환을 하지 못해도 신용 등급을 낮추거나 채권 추심 기관에 넘기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원금 모금액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NN과 폴리티코 집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는 올해 2분기 3,500만 달러 이상의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1분기에 집계된 1,880만 달러의 2배 수준인데 2분기 모금액 가운데 1,540만 달러는 기소 이후에 모금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가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받고 있는 모든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고의적으로 자신을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지층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관된 모습에 더 큰 호응을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지자들이 더 많은 자금을 꺼내들고 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전국 수돗물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발암물질의 하나인 과부라 화합물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TV 강정민 기자입니다. 오늘 미 지질조사국이 새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자들이 미국의 716개 지역에서 수돗물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45%에서 과부라 화합물이 검출됐습니다. 과부라 화합물은 탄소와 불소가 결합한 유기화합물로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을 막는 특성을 가져 의류, 생활용품, 식료품에서 화학, 자동차 반도체 산업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됩니다. 자연에서는 잘 분해되지 않아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기도 합니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는 인체 등에 미치는 유해성을 근거로 이들 물질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대부분 오염은 도시와 화합물을 생산하는 제조 지역, 이들을 폐기하는 현장 인근에서 확인됐으며 오데오 및 동부 해안가, 캘리포니아 중남부 지역에서 오염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연구 결과에서는 미국 인구의 98%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과부라 화합물이 발견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이스트캐롤라이나대 제이미 듀익 교수는 이와 관련해 과부라 화합물은 사실상 어느 곳에나 있다며 사람들이 이번 결과에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돗물에 정수 필터를 설치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일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일 수 있다고 CNN은 소개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실종됐다 8년 만에 엄마 품으로 돌아온 아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조작극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조작극이 벌어진 사유에 대해 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루디 군이 사라진 건 지난 2015년 3월.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을 겪던 10대 소년은 함께 산책하던 반려견 2마리를 놔두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난 토요일 현지 실종자 지원센터가 루디 군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휴스턴 동부 지역의 한 교회에서 쓰러져 있는 걸 누군가 발견하고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8년 만에 엄마 품으로 돌아온 25살 아들의 소식은 전국에 큰 화제를 불러왔고 엄마는 아들이 온몸에 자상과 멍이 있고 심한 학대와 구타를 당한 것 같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듯했던 사건은 닷새 만인 오늘 경찰의 충격적인 발표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Investigators followed up on many tips, leads,
collected evidence proving that Rudy was not missing during the 8-year period. 경찰에 따르면 심지어 루디 군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 집에 돌아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엄마는 단호하게 아들이 실종 상태라고 주장하며 루디를 목격한 친구나 가족, 경찰에게는 아들이 아닌 조카라고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udy was recently identified as having previous HPD interactions, meaning that he made contact with patrol officers out on the street. However, during these contacts, fictitious names and date of births were given, misleading the officers, and Rudy would remain missing. 8년 만에 기적이 희대의 조작극으로 판명났지만 아직까지 이들이 왜 이런 일을 꾸몄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지 검찰은 모든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저지 항구에 입항한 화물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 2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요크 소방국은 어젯밤 9시 30분쯤 뉴저지 항구에 정박한 화물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선박에는 차량 5천여 대가 적재되어 있었는데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당시 차량 5대에서 7대 정도가 불에 타고 있었고 초도 진화에 나섰던 올해 45살의 어거스토 아카브와 49살의 웨인 브룩스 소방관은 강력한 불길에 휩싸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사망한 데 이어 5명의 부상자도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을 통제하면서 직접적인 발화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보낸 편지로 위장해 개인 신상 정보를 요구하는 신종 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추가 세금 환급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탈취해가는 신종 사기가 늘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소득에 대한 추가 세금 환급이 책정됐다며 이메일이나 편지를 발송한 뒤 불특정 다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 다음 세금 환급을 위한 운전면허증 정보나 은행계좌 정보, 사회보장번호를 요구하는데 결국 개인정보를 도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국세청은 세금 환급 신청이 들어갈 때 이미 개인정보가 입력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모두 사기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메일로 접근하는 사기범들은 국세청 공식 이메일 주소가 아닌 상당히 긴 주소의 가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며 구분 방법을 전달했습니다. 국세청은 사기성 이메일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응하지 말고 국세청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 상급법원 판사가 틱톡에 폭력적이고 성적인 내용이 담긴 영상 수십 개를 올린 혐의로 제명 위기에 처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판사가 소셜미디어에 부적절한 영상을 다수 게시한 사실이 드러나며 기소됐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상급법원 게리 윌콕스 판사는 지난 2021년 4월 11일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틱톡 계정에 폭력적이고 성적인 내용의 립싱크 노래를 부르는 장면 등 약 40개의 영상을 게시했으며 뿐만 아니라 여성 혐오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동영상 촬영 중 판사복을 입은 사람 일부가 촬영되거나 법정 그리고 법원의 모습이 배경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영상 중에는 윌콕스 판사가 판사복 일부를 걸치고 침대에 누워 성적인 농담을 랩으로 부르는 장면도 포함됐습니다. 뉴저지 대법원 자문위원회는 소장을 통해 게리 윌콕스 판사는 판사로서 부적절한 언행이 담긴 영상을 수십 개 게시함으로써 사법부의 사회적 의무와 공실력을 모두 훼손했으며 사법인 윤리행동 강령 역시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윌콕스 판사는 1989년부터 34년간 뉴저지주 판사로 재직해왔으며 현재 뉴저지 대법원 자문위원회는 법원의 윤리강령 위반 관련 윌콕스 판사에 대한 판사직 제명 등 징계 절차를 검토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주택가격 상승에 임대료까지 높아지며 캘리포니아주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중2 주택을 기준으로 뉴욕 맨하튼 카운티에 있는 집을 사려면 연간 38만 3천 달러 이상을 벌어야 모기지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북가주 샌 마테오 카운티의 경우 연 36만 1천 달러 이상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등 7개 카운티의 중위 가격 주택을 구입하려면 연 20만 달러 이상을 벌어야 합니다. 부동산 데이터 업체 아톰이 올해 2분기 중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소득 기준을 분석한 결과 전분기보다 10%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렌트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샌마테오와 샌프란시스코 등 북가주 4개 카운티의 경우 투베드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선 시간당 $60를 벌어야 합니다. 아파트 렌트비가 가장 비싼 지역으로 1위부터 8위까지를 캘리포니아주의 8개 카운티가 차지했는데 전체 58개 카운티 중 3개 카운티를 제외한 55개 카운티에선 평균 임금을 벌어서는 일반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세입자 비율이 4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LA 카운티는 62%로 평균 이상을 차지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 2021년 하루 300명 이상이 캘리포니아주를 떠나 텍사스로 이주했는데 한 해 동안 떠난 이주자는 11만 1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밀레니얼 세대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중위 주택 가격은 74만 달러인 반면 텍사스는 30만 달러로 40% 수준에 불과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텍사스주로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지난 독립기념일 주말 동안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 주말부터 독립기념일까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모두 6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들의 대다수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했어도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독립기념일을 맞이해 실시된 집중 단속에서는 운전자 9,700여 명이 과속 혐의로 적발됐고 1,224명의 음주운전자가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수차례 주의를 당부했지만 이번 독립기념일에도 과속과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PCB가 제6회 장학금 수여식을 통해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PCB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기존보다 많은 3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학생들은 캘리포니아주 LA와 오렌지 카운티, 뉴저지 버건 카운티, 텍사스 달라스 카운티 등 PCB 지점이 자리한 지역에서 모집됐습니다. PCB는 한인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해 행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커뮤니티에서 거둔 수익을 환원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PCB는 지난 6년간 130명의 한인 학생들에게 37만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곧이어 뉴스 에이전트로 이어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